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틀째 그래도 바닥에서 벗어나면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바닥권 이후에 나오는 변화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좀 강조를 드렸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18,000선 여기 지난번에 요 저항권 이쪽과 함께 그 단기 이평선에 대한 중요한 단기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딱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들은 분명히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좀 오늘 18,000 이상으로 가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너무 낙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서는 되어돌림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요게 벗어난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일단 미국 시장은 18,000 나스닥 기준으로 어떻게 벗어나느냐, 요게 관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빅테크 기업, M7 기업들은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근데 나머지 오히려 러셀 2000 같은 이런 좀 약간 좀 중소형 쪽의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반응이 나오지 않고, 거기다가 또 지금 보니까 시간으로 그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또 낙폭을 좀 키우네요. 이거는 또 구글의 텐더칩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미디어텍, 대만의 미디어텍이죠. 이쪽과 같이 손잡는다라는 분위기로 나오다 보니까 에이직 쪽에서 난데 이쪽으로 가네 라는 쪽에 대해서 약간 좀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 봤을 때는 그냥 뭐 결론은 지금 단단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오늘 나왔던 쪽에 얘기를 보다 보니까 JP모건에서는 조정 끝났다, 이제 가지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모건스탠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역대 세 번째로 큰 손들이 돈을 큰 손들이 자금을 많이 유입시켰다라는 쪽으로 뭐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주장을 하면서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거의 이 정도면 바닥이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00선이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딱 거기를 찍어 보면서 했네요. 뭐 에이 예. 예. 봤네 왔어 이런 느낌으로 5,500선 하고 그렇게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S&P 500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단은 1차 저항권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게 힘을 내서 다음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 S&P 500도 이렇게 들어왔을 땐 이 자리죠. 한 5,800선 이 정도 부분이 다음 자리인데, 그냥 만만하게 쭉쭉 돌아올 수 있겠느냐? 요걸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미국의 분위기는 지금 재무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자꾸 원래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미국 시장은 그러면 뭐 나를 빠졌기 때문에 돌아가려고는 하지만 괜히 찝찝한 거죠. 그렇게 나오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오늘 미국 증시에 나왔던 포인트. 네, 저희가 맨날 자료를 보던 뭐 만들어 주시던 고맙던 형님께서 해외여행 가셨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은 이런 뉴스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다 보니까 이제 2월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일단 예상보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전월 대비해서 0.2% 증가한 모습이고, 지난달이 마이너스 1.2%, 지난달이 충격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긴 한다, 이제 살짝 돌아온다라고 하지만은 일단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외식비 지출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자동차, 휘발유, 건축재재, 음식 서비를 제외한 이것도 코어 소매 판매가 있나 보네요. 그런 것들에서도 약간 그나마 좀 나았다는 쪽들은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일단 뭐 지금 이제 관세에 관련된 쪽에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소비가 좀 몰리는 경향들이 있겠죠. 게다가 또 지난번에 마이너스 1.2% 나왔을 때는 거기다 LA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LA 산불 영향 때문에 좀 위축됐다는 것들이 어떤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관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쫙 몰렸다가 여기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4월 달이라고 하다 보니까 4월 2일 상호관세 이어지게 되면은 이게 반영되는 4, 5월 달부터는 지표들이 미국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의 변화들은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상호관세 이후에 본격적으로 미국을 바라보는 경제적인 위축 신호가 나올 수 있을지 이거를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은 그냥 그래요.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커지는 장세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계속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된다. 예, 참 말도 이쁘시게 하네요. 예,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M7 같은 경우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만 강보합, 나머지 모두 약세였다. 별로죠. 예, 그런 쪽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 반감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다. 좀 그러네요. 좀 나댄다라는 이미지. 그걸 뭐라 그러자 영어 단어가 있었는데 좀 네가 뭔데? 뭐 이런 느낌으로 요즘 많이 약간 뉴스들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근데 직접적으로는 이 테슬라 하락한 이유는 덴마크 어제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덴마크의 국부 펀드가 우리 테슬라는 좀 어떤 투자 대상에 제외시키겠다, 갖고 있는 거 다 팔겠다라고 하는 수급 문제 때문에 더 영향을 키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물론 조금 좀 약간 좀 나댄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판매량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음 그러니까 주니퍼죠, 이 모델이라든가 또 로보택시가 빨리 나와서 어느 좀 성과를 내주느냐, 여기에 또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그 의외로 소비 쪽의 종목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한 2.4% 뛰었고 거기다가 프록텐, P&G,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쪽도 강세였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의 종목들이 강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의 모습들이고 그나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4%대 상승을 했고 그 핵심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2% 넘게 올랐다는 쪽들이고 의외로 AMD가 강했어요. 근데 원래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AMD가 강하다라는 것들이 어떤 좀 시장이 강한 국면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강한 국면이라고 하게 되면 항상 엔비디아가 주도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인텔이 나왔습니다. 인텔이 또 급등했죠. 그런 쪽에서 새로운 CEO가 이름이 립부탄, 예, 부탄가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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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으시네요. 립부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닌가요? 립부탄인가요? 어렵습니다. 이분 CEO가 지금 자사주 매입하기로 밝혔다. 돈이 어디 있을까요? 네, 근데 돈은 아무래도 매각 관련된 얘기가 좀 더 구체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이겠죠.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예, 근데 뭐 요거는 또 눈길이 가고 있고 이게 만약에 기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텔은 의외로 좀 추세적으로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보자. 근데 어차피 기대감 또 자금, 자주 매입 요 두 가지가 맞물린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일단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머지 흐름들 보게 되면은 뭐 유가도 살짝 올랐고 게다가 또 금리 관련된 쪽에서 기존금리 동결 6월 말까지 기준금리 동결이 33.6%. 그러니까 지금 아마 상반기에는 제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전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금리를 내릴 만한 어떤 경제 위축이 나오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월 2일에 예, 이제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는 상대국들도 보복관세가 나오겠죠. 그거 같이 나오게 되면 이제 둘 다 야 죽으려면 같이 죽어 뭐 이런 느낌 쪽으로 이런 약간 극단으로 치닫는 느낌이죠. 그럼 요거 관련돼서 일단 5월 달부터 나오는 지표들이 이제 관건이다라고 보게 되면 거기서 영향을 받고 거기서 안 좋은 것들이 한 번, 두 번쯤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연준이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상반기에는 그냥 고민, 하반기 때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되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지표들이 이제 관건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빅스 지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체크하는 빅스 쪽에서 지금 이제 20대가 이탈하면서 쭉 가다가 내려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맞췄구나라는 신호를 봤을 때 그게 지금 19.8입니다. 네. 20대를 또 확연하게 이탈을 안 해요. 20대에서 좀 만약에 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가다가 이렇게 쭉 갔다가 쭉 밀리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런 변동성 있죠. 이런 것들이 좀 탁탁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20대 근처에서 갔다가 꺾이는 거나 아니면 20대 위쪽으로 갔다가 20대에서 막 지지하려고 하는 거나 요게 일단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확연하게 20대 밑으로 가서 좀 자리를 잡는 것들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19.8이 20이 이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왠지 모르는 찝찝함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더 추이 지켜보자 한쪽에서 아직은 저는 변동이 끝났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상에서도 18,000 나스닥 기준으로 18,000대가 딱 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훌쩍 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거래입니다.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보통 거래 저점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늘어나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저가 매수가 확 늘어나면서 야 이제 갈래라고 하면 붙여야 되는데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데 좀 약하네요. 요거는 이번 주에 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번 주 주봉은 거래는 좀 터질 겁니다. 그와 함께 근데 거기서 자리를 어떻게 자리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보고요. 또 체크할 거 없나 봤었을 때 일단은 눈길이 가는 게 이겁니다. 예, 금도 그러니까 뭐 달러 약세 10년물 소폭 약세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머지 분위기들은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고 소폭 약세입니다. 그런 쪽이고 근데 10년물은 한 4.1대까지 좀 정확하게 한 4.15까지 떨어져 줘야 일단 지난번 저점 테스트 또 추가로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그건 아직 아닙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금 3,000달러대 구리가 눈에 띄어요. 지금 이제 5달러대까지 들어왔습니다. 구리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선 강했죠. 예, 왜 전선을 제가 부르지 거기까지만 예, 전선 쪽 강했고 전력기기가 강합니다. 이런 근간에는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쪽들이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올린다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원자재 쪽에서도 눈길이 가는 게 소맥, 예, 소주하고 맥주 아닙니다. 예, 밀 쪽에서 나오는 것들 설탕 이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특별한 쪽에서도 원자재 쪽들이 좀 살짝 변화가 들어간다는 것도 눈길이 가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추세적으로 달러가 약하면서 이쪽까지 계속 장을 준다. 그러면은 우리 음식료 쪽들도 한국의 음식료 쪽들도 일단은 원화가 제대로 잘 빠지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들이 쭉 이런 올라가기 시작한다. 곡물 가격들이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빠르게 어떤 가격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이거를 잘 보시게 되면은 또 음식료 쪽에서 아주 보니까 오뚜기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짜장밥, 카레밥 이걸 13%인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음식료 업체들이 이때 아니면 못 올려라고 그러면서 다 약간 좀 예, 정부가 좀 혼란한 틈을 타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투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기회의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승질나요. 아니 이럴 때 딱 눈치 보고 있다가 가격을 올려? 하여튼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의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또 보다 보니까 또 종목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알리바바 바이두 뭐 4% 9%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타이거이라고 얘기를 한 타이거 그 기술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쪽의 종목들을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역시나 중국 쪽들은 계속 뜁니다. 그러면서 돈이 유입되는 증시와 돈이 빠져나가는 증시, 그러니까 즉 재정을 확충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증시와 아니다. 경기 침체 올지도 몰라. 우리 계속 타이트하게 갈 거야. 라고 하는 미국 증시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 4.7%, 엔비디아 1.7% 거의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시장이 약간 갈려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는 중국이 좀 차익 매물 나거나 꺾여야 미국으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는 쪽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2% 올랐습니다. 요거는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도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왜 엔비디아보다 차트가 더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를 안 깨요. 85달러 아무리 실적 최근에 나왔다가 부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85달러대를 안 깹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강력한 지지를 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어떤 일정한 사이클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메모리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특징을 봤을 때 아무리 안 좋은 얘기 나와도 이 정도에선 버틴다라는 얘기들과 그리고 그러면 다음으로 사이클 턴한다 그러면 다음 단계 쪽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우하향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좀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래서 아마 가격들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이 지금 110달러대 근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강하게 돌파를 해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입장들은 메모리 업체가 턴할 조건들을 보는데 그게 이제 거의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요 정도 그때 나왔던 고점대 있죠. 이거는 이제 HBM까지 기대감이 같이 가세됐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130, 140달러대 부분까지는 들어오는 게 아니냐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거를 보면서 이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또 이제 SK하이닉스가 움직이고 또 반도체가 움직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같이 눈여겨봐야겠다는 쪽에서 면을 한번 보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 또 강했던 거 보니까 GV, 예, 지베르노바 이것도 생각보다 강하죠. 어제 나왔던 쪽들 보게 되면은 이쪽 계열들, 이거 벌써 이제 저항선 빠르게 돌파 시도하는 것 같고요. 뭐 이튼 플루언스 뭐 이런 종목들도 약간 에너지 업체들 쪽에서는 지금 살짝 또 턴을 하고 있다. 그쪽에서 우리도 같이 연결시킨다 그러면 전력기기 어제 강했었죠. 전력기기 전선 이쪽들이 왜 다시 부각을 받는지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씩 더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도 거의 10%대 강세를 보였다. 태양광 쪽이죠. 이런 쪽들도 그러니까 에너지원에 대해서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국내 증시 가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밑으로는 지지권이 딱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지지권 아래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죠. 있기 때문에 밑에 자신감은 있다. 그런데 저항을 돌파할 때 이 갭을 얼마큼 메꾸느냐에 따라서 달렸다는 쪽에서 일단 저 말씀드릴 게 2610. 네. 딱 종가까지 10점 끊었네요. 이야, 기가 막히 뭐죠 이게? 예. 그리고 다음으로 저항선이 2620. 그러면 지금은 그 나왔던 갭 부분을 얼마큼 메꾸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고기가 지금 딱 걸리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힘내서 자 그냥 쭉 달려갈래 라고 하려면은 지금 분위기에선 첫 번째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3전 가지고 또 이제 SK 닉스 이 두 개가 반도체가 힘을 내서 이 저항대를 돌파할 그러니까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온다. 그건 당연히 반도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가 삼성전자가 6만 원대 넘어가는 모습들과 함께 나오는 변화를 같이 이어갈 텐데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볼까요? 삼성전자는 차트 분석 005930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런 때가 좀 민감해요. 이렇게 쭉 갔다가 이거 좀 이렇게 빠질 때가 아닌데 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밀리다 보니까 이런 때가 좀 당황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역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변화 요인들은 더 많아. 이런 때 잘 버티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좀 아이디어는 맞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변하지라고 했을 때 이런 때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고민되고 그런데도 불굴의 정신으로 잘 버텨오셨던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화이팅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요 중요한 선들을 위쪽으로 좀 돌파해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어려운 자리들 이제 하나씩 좀 점검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거래가 제가 지난번에 여기 돌릴 때 거래가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래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확보되면서 위쪽으로 이 저항선들을 안착하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그런 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연속성이 중요하겠죠? 연속성 외국인들의 매수세 연속성 중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탄력들은 뭐 여기 빠지면 안 되니까 5만 5천 원대는 이제 중요한 지지권이니까 이왕이면 거래는 여기서 줄어야 됩니다. 반대로 어떤 방향을 잡을 때 나오는 거래와 그 다음에 방향 잡고 쭉 움직이게 되면 거래는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저항권이라고 본다 그러면 딱 여기 6만 1,500원 정도쯤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올 테니까 6만 1,000원대 정도가 다음 저항권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지금은 가지 않나 싶어요. 가서 좀 이제 고개를 좀 들이밀고 나오는 변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쪽의 변화를 보고 여기까지 안착한다 그러면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흐름들 보시면서 또 거기다가 GTC 2025에서 삼성전자가 할 얘기들 좀 잘 체크를 해보고 봐야 되겠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고요. 게다가 또 뉴스 몇 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보다 보니까 요거 얘기들 중국이 변하고 있는데 내수 진작을 위해서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중국도 좀 약간 강력한 모습들이네요. 그래서 소비진흥 특별 행동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용들 나오게 되면은 의외로 이런 것들 나오죠. 고용 지원 실업보험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데 그럼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을 위해서 이런 보장책들이 좀 강화되기 시작한다. 게다가 또 고령화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구 그 많은 인구를 어느 정도 좀 커버하기 시작하는 약간 좀 그러니까 자본주의 쪽에서 나왔던 얘기를 차용하면서 약간 공산주의 성격들을 같이 맞물리는 되게
특이한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런 쪽인데 최저임금 인상하고 건설 프로젝트, 농촌 인프라 건설 이런 쪽으로 고용 확대겠다, 임금 소득 올리겠다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 이런 게 이제 직접 이걸 아마 일본에서 많이 차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쪽에서 일본 어려울 때 그냥 아예 일본 중앙은행에서 ETF를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왔던 부분들까지도 확대했다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도 자국의 증시를 많이 이제 체크하는데 한국은 이제 상법 개정에서 뭐 통과되느냐 마느냐 그냥 돈으로 사지 못하실 것 같으면은 제도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저희 좀 몇 년 동안 아니면 또 주식하면서 많이 당한 게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의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 부양하는 국가에 대해서 돈을 푸는 국가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눈길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저는 화장품 쪽에 대한 얘기들이 좀 들어오는데 다른 거 말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품은 저희 가치 투자에서도 APR 안 빠져요 이제는요. 쭉 가고 있고 요즘에 보니까 CMO 쪽에 대한 변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스맥스 또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마 홀딩스가 또 이부터 위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작년 왜 하반기 때 주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꺾였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나오는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지금 딱 멈춰서 하방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제대로 작용을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가는 두 가지 아닙니까? EPS 곱하기 PR. 그러게 되면은 일단 실적이 돌아가는 구간 쪽에서는 PR이 확장이 나오는 구간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나올 뻔하다가 급감이 된 거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을 거야라는 것들이 작용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덜했어요. 종목들이 실적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갔다가 이제 지금 살짝 보게 되면 거의 실적에 대한 하향 전망치가 거의 끝났다. 살짝 턴하기 시작하죠. 이럴 때 보게 되면 또 이런 관점이겠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턴한 관점들이 나오게 되면 작년에 2024년 3월달 지금 1년 만에 또 찾아오는 턴이 나오는 시기 그러면은 또 화장품 쪽들은 소비재 쪽에서 K 특산품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시 고개가 살짝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 APR은 맛보기에 물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기 이렇게 세게 나가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화장품, 비용기기, 톡신, 필러 이런 쪽들도 다시 이제 슥 하고 가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죠. 요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확인되게 되면 또 화장품에도 봄이 온다. 또 화봄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런 쪽에서 국내 증시만 보게 되면 이제 일단 2620 넘어가서 다음으로 가겠다라는 쪽에서 시장보다는 또 이제 섹터 종목들이 더 강한 모습들로 또 체크를 해 가야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시간의 특징 좀 한번 볼까요? 플리토가 급등했네요. 매출이 최근 매출액 대비 22% 정도짜리가 나왔는데 이게 글로벌 IT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 겠느냐? 모릅니다. 이거 뭐 회사만 알 거고 비밀이라고 하니까 굳이 알지만 아시죠? 그냥 그런가 보다 보시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쪽에서 몇몇 종목들 시메스 와우 시간외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시메스 정부 과제를 수행 이런 거 좀 약해요. 정부 과제 국책 과제 수행했다. 그거 가지고 근데 여기 내용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조금 좀 약한 쪽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뭘 하는 게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리는 모습들이겠죠. 그런 거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알테오젠 어제 주가 급등했죠. 알테오젠 브라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열려 있어요. 위쪽으로는 항상 열려 있고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의 문제였었지. 계속 또 열려 있고 시간으로도 3%대가 올라갔네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또 급등한다 그러면 살짝 줄여서 다시 또 분위기 아니면 알테오젠 말고 또 이제 다른 쪽으로 확산될까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요 원천 기술 두 건이었는데 이거가 지금 나오리라고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되는 것은 머크사부터 그다음에 다이치 신교 그리고 또 어떤 하나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 세 가지 쪽에서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던 기대감들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갑자기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런 느낌이죠.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게 끝이겠느냐? 플러스 사노피가 있다. 쪽에서 추가가까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게 다음 시총 30조
넘어가는 또 뭐 얘기라고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잘 했으니까 다음에 또 좋은 거 보여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끌어오는 종목인데 예, 그냥 장기 계좌 쪽에서 왜 종목들이 다른 것들은 좀 몇 개 좀 있다고 하더라도 좀뭐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네라고 하더라도 이런 몇 가지들 뭐 알테오젠이나 뭐 파마리서치 이런 게 굴럭굴럭 또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 계속 끌고 오기 시작하게 되면 뭐 예, 장기 계좌가 완전히 뭐 네, 화이팅!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 그 밖에, KCS, 양자 쪽들이 좀 좋은 분위기가 아니네요. 그런 쪽에서 계속 또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다. 그런 쪽들도 눈길이 가는데, 굳이 여기다가 지금 그때 말씀드렸듯이 ETF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리엔트 전공은, 네, 어제도 급등했죠. 이건 그냥 예, 이재명 관련주로 알려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움직이게 되면 코나이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 막 모릅니다. 근데 그냥 대장주 몇 개만 알고 있고 분위기 보고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 그러고 있고 안 빠져요. 항공우주 예 그냥 잘 가라. 요만큼 갖고 있지만 그것만 갖고 볼게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HLB 쪽이 이제 어제 그 일정 말씀드리면서 보게 되면은 목요일인가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올랐다 내렸다가 좀 막 기대감 또 차오르는 국면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시고 너무 비중 많이 해서 HLB 가자라고 하게 되면 많이 좀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그건 좀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반도체 쪽 일부 종목들이 좀 약했습니다. 퀄리타스나 또 로봇 쪽에서 티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약했고 그 정도 같네요. 예. 리튬주는 예,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뭐 예, 갖고 있을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냥 리튬주에 대한 위험성도 충분히 안내를 드렸었지만 그것도 모르시고 그렇게 하신 얘기를 때 예, 그냥 차트만 보고 대응했다가 좀 많이 다치는 그런 경우가 좀 나오는 케이스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 강했던 섹터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보게 되면은 어제 강했던 거 반도체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게 반도체 쪽에서도 이왕 보실 거면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던 게 중국 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중국향 예, 반도체 소재 그리고 장비 쪽들이 매출이 확 늘어난 종목들이 이번에 더 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더 부각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네어클래스에서는 종목 하나를 소개시켜드린 게 주성엔지니어링이에요. 주성엔지니어링 예, 이거는 예, 벌써 작년에 좀 보여줬고 이제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예, 반도체에서 뭘 봐야 될지 지금 시점에서 포인트가 뭘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GTC 2025 관련된 얘기들은 아마 수요일까지는 계속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주도왕 선생님 나와서 또 기조 연설할 때까지는요.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산 쪽들도 여전히 강하고 방산 조선은 계속 지금은 외국인들이 계속 관심 있다 봐야 되겠죠. 그런 쪽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LIG 넥스원이 좀 덜 갔나 싶어서 이거는 아마 하게 되면 해군 쪽에서 해군 청공 비공인가요? 이쪽에서 미국 해군 이쪽에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발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에서는 미 해군의 예산까지 털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털면서 예, 역시 한국의 예, 집요한 투자를 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좀 저희는 그런 거 그냥 감사하게도 그런 투자 아이디어 잘 보는 편이지만 예, 좀 더 체크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말했고 바이오 말씀드렸고 3월 말까지 ABL 바이오도 좀 되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리온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지난주 에어클래스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죠. 예, 음식료 쪽에서는 요거 심상치 않다. 예, 턴하고 주춤하다가 계속 올라가네요. 예, 다음 레벨 때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한쪽이고 동방성기가 이게 약간 기자재 쪽이거든요. 기자재 쪽의 종목인데 먼저 고점을 살짝 들어온다. 네, 뭐 저평가 리포트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작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서 영향을 받는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에서 기관 쪽하고 들어가는 종목들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일단 코스닥에서는 거의 이제 또 그쪽들 예, 반도체 쪽의 소부장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퓨처캡 이런 것들도 오랜만에 다시 들어오는데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이제
전주에 계신 니케 이게 사전 중국에서 이제 사전 예약이 들어갔는데 450만인가 그렇게 숫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전 예약이 450만. 예, 단위가 다르네요. 중국은요. 그래서 서브컬처에 대한 게임의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일단 눈길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 쪽에서 순매수 상위 1위가 삼성전자 이런 날이 오네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 CJ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는 리포트들 올리브영 얘기를 다시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이게 먹히는 시기입니다. 지주사가 강한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서울보증보험 요거는 일단 뭐 추세적으로 보시는데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관심은 안 가겠습니다. 주성을 두 번째 샀네요. 역시 볼 줄 아시는 쪽이네요. 동진 세미컴 코미코 거기다가 이 정도까지 덕선 네오룩스 OLED 쪽인데 차트가 거의 완성이 됐나 하는 쪽으로 볼 수 있는 자리들 봐야 될 것 같고 SM, YG 엔터, JYP만 안 사네요. 그래도 엔터는 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리가캠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있다 하는 쪽에서 같이 또 확인이 또 바이오 쪽들도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또 일단 어제 강한 또 방향성 턴이 나왔습니다. 이거 정체되나 박스권에 막히나 라고 쪽에서 반도체 중심으로 턴이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 시원하게 2620 뚫어주고 다음 우리 갈 길을 가자 라는 쪽에서 지난번에는 설레발을 피웠어서 죄송합니다. 설레발 안 피우겠습니다. 그냥 차곡차곡 가주는 쪽으로 좀 도와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요런 때 지난번과 이번 때의 차이점은 이번에는 또 삼성전자가 약간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바뀌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때는 반도체가 좀 제대로 좀 주도를 하고 있다는 쪽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변화가 무게가 실리면은 좀 묵직하더라도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다음을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2700이죠. 네. 그렇게 나오길 기대하면서 또 설레발 가면 안 되는데 설레발 됐고요. 그냥 살살 도와주세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일단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살아있으면 종목들이 강하죠. 섹터 종목들이 강할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챙겨가면서 좀 더 아름다운 계좌로 이끌어내자. 그게 이번 주에 또 체크해낼 내용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 변동폭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견디고 한국장 쪽으로 잘 어떻게 끌어서 미국에 좀 위축되는 거를 방어하고 관여하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는 또 내일 또 파워시황에서 또 아침 모닝 지키기. 아침엔 아침 먹고 땡 바로 파워시황으로 오셔야겠죠. 그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오늘까지 오늘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